장은 사실 이전에도 계속 이제 쓰고 있었던 개념들에 대한 얘기고, 패턴이라는 걸 이제 러스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 그냥 기존에 쓰던 것들을 약간 그냥 한번 쑥 훑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폰트요? 컨트롤 플러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가장 먼저 일단 사실 패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게 이제 매치 익스프레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치하고 뭐 특정 뭐 밸류 값을 적어놓은 다음에 매치의 그 암이라고 하죠. 각각 하나의 그런 것들 패턴에 일치하는 패턴이면은 뭐 그 일치하는 그 익스프레션을 실행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이라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그런 패턴들이 사용되는 예시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iflet 구문에서도 패턴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favorite color라는 거를 옵션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red라는 값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flet하고 이 favorite 컬러가 sum하고 특정 요 컬러 이 컬러에 매치가 되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iflet이 이제 원래 매치는 이제 여러 개의 패턴을 각각 매칭시킬 때 많이 쓰지만 iflet은 단 하나의 패턴만 일치시키고 싶어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iflet은 이 하나의 패턴이 favorite 컬러가 이제 some 그 이넘의 그 베리언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요 else를 이렇게 붙여서 특정 하나의 패턴이 아닐 경우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이제 else if도 계속 가능하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 sum이 아닐 경우에 그럴 때 또 else if를 붙여서 다른 조건을 이제 걸어주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은 꼭 이 패턴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는 이 패턴에 대한 이 favorite 컬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패턴을 하나하나씩 나열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는 조건이 와도 되는 거죠. 이 Tuesday는 여기에 false로 그냥 false 값인데 불리언인데 그냥 이런 조건을 넣어서 실행시킬 수 있는 거고 또 else if를 한 번 더 줘서 다른 그 iflet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 선언한 이 age에 대한 거를 iflet으로 또 패턴 매칭을 여기서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age가 이제 리절트 타입이라서 얘는 이제
인티저가 이제 UA 타입으로 이제 얘는 패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ge가 요 34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age랑 요 age는 이제 다르게 얘가 쉐도잉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 똑같은데 이 특정 패턴에서 매칭을 시킬 때는 이 OK 안에 있는 값을 얘는 이제 쉐도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변수와 똑같은 변수가 아니고 물론 값은 당연히 같겠죠. 값은 같겠지만 이 age는 그냥 34고 이 age는 이제 result 타입이고 34를 가지고 있는 result OK 요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age가 34로 여기서 쉐도잉이 되기 때문에 요 구문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3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flet 말고도 whilelet이라는 또 반복문에서도 똑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택을 하나 정의해서 1, 2, 3을 넣고 그 스택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파핑을 하는 스택이 비일 때까지. 그래서 이 구문을 보시면은 스택.pop을 하면은 얘가 이제 sum으로 이제 뭔가 값이 이제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non이 나오겠죠. 비어 있으면 스택이 비어 있을 때는 non이 나오게 돼서 이 탑에는 요 값들이 3, 2, 1 뭐 순차적으로 이제 요 값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에서도 while 조건문에서도 패턴 매칭을 쓸 수가 있다. 또 for loop에서도 이제 패턴 매칭을 많이 쓰는데요. 이 벡터를 이터레이터로 바꿔서 이제 enumerate라는 메소드를 콜을 하면은 얘가 그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이제 차례로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이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의 튜플 형식의 이제 패턴에서 인덱스와 밸류를 각각 값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밸류와 인덱스를 프린트할 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t 해서 이제 이거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제 패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그냥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이 변수가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그냥 단순히 변수 하나에 대한 어떤 이름 그것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제 let 구문에서 1, 2, 3을 하면은 x가 1이고 y가 2고 z가 3 이렇게 각각 패턴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처럼 let x, y는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쪽과 좌측과 우측에 이제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패턴과 그 익스프레션에 대한 그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펑션 파라미터에서도 그 받는 인자가 이제 패턴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 coordinate라는 함수는 이제 아래쪽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print coordinate 쓰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함수 인자를 이 튜플에 대한
레퍼런스로 해서 이 x, y의 각각 요 실제 값이 매칭이 돼서 x는 3, y는 5가 자동으로 이제 매칭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8-1장이었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게 이제 써왔던 내용들이라. 이제 18-2장에서는 그 refutabil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refutability는 이제 패턴 매칭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성질,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refutability. 그래서 실패할 수 없으면은 irrefutable이라고 하고, 패턴 매칭이 실패할 수 있으면은 그걸 refutab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let 구문도 패턴 매칭이기 때문에 A라는 패턴에는 뭐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패턴 매칭의 경우는 얘가 뭐 1이 와도 되고 뭐 스트링이 와도 되고 뭐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A라는 패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변수 패턴이죠. 그 패턴은 irrefut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et 구문이나 위에 그 for문 같은 경우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런 패턴은 irrefutable한 패턴이죠. 왜냐면 요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오는 값을 여기에 이제 담는 그런 시퀀스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패턴 매칭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건 포문이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패턴 매칭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경우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옵션 타입이 옵션이 오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let 구문에서 sum a로 받는다. 얘가 만약에 sum 가로 뭐 5 이런 거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sum, none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패턴 매칭이 실패하지 않는 패턴이 여기에 이제 와야 되는데, sum a라는 패턴이 오게 되면은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성할 수 없다. 이런 코드는 작성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iflet 구문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let 구문은 하나만,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만 매칭돼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ifl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futable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옵션이 줬는데, sum일 경우에는 이거 그냥 이 구문을 실행하는 거고, 아니면은 sum이 아니라 이 값이 none이다 하면은 그냥 이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iflet이나 whilelet 뭐 이런 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refutable한 패턴을 쓸 수 있고, 당연히 irrefutable한 패턴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irrefutable한 뭐 패턴을 쓰면은 그냥 워닝 정도가 이제 난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당연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써서 워닝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2장에 대해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레큐터블이라는 게 어떻게든 다 매칭이 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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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매칭을 할 때 실패하지 않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모든. 근데 약간 신기한 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랩 바인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랩 패턴 매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랩 바인딩이라는 거는데 그 이때까지 봤던 뭐 let x 이꼬르 5 이것도 패턴 매칭의 하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문법적으로 좀 저는 이상한 게 있었던 게 let x 이꼬르 5 하면 얘는 그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익스프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리턴하지 않아서 empty 그 뭐죠? empty 튜플인가 그거를 반환하잖아요. 네, 네, 네. empty 튜플을 반환하는데 저는 그러고 나서 놀랬던 게 if를 했다 이러는 순간 왠지 매칭이 되면 true고 매칭이 안 되면 false인 거잖아요. 얘는 네, 맞습니다. 반환하는 게 없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반환하는 게 있는 거로 돼 버려서 약간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참 혼란스럽긴 했는데 그냥 iflet 자체가 뭔가 하나의 if하고 let 뭐시기가 아니라 iflet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if let을 한꺼번에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키워드를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완전히 다른 문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iflet이라는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계속 문서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뭔가 if 한 다음에 let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if let이 iflet이라는 하나의 문법이 따로 문법적인 요소인 거로.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장은 이거는 이제 패턴 그 대한 예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 이거는 그냥 그냥 제가 뭔가 따라 하기보다 그냥 이거를 딱 그냥 한번 쭉 그냥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치에서 이제 x에 대한 그거를 매칭을 하는 거죠. 1, 2, 3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의 수는 이 언더스코어를 쓴다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예제고요. 그래서 요 예제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예제인데, 일단 x에다가는 sum을 담고 y는 이제 그냥 정수를 담았어요. 그래서 x에 대한 거를 이제 매칭을 하는데, 얘는 이제 뭐 sum하고 50이면은 이제 요 안에 값이 50인 경우에 첫 번째 매치 암에 걸리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패턴은 sum y 이렇게 있어서 뭐 이제 y가 위에 또 있잖아요. y가 위에 또 있어서 얘는 그러면은
y가 위에 10이니까 얘는 10일 때 여기에 걸리겠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이거겠다 해서 x가 5이니까 얘도 아니고 10도 아니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여기에 걸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 매칭에서 요 변수는 이제 쉐도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y가 있지만 얘는 새로운 y고 얘는 그냥 어떠한 변수도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변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가 sum 5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냥 y가 이제 5가 되고 y에 5가 담기고 여기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x는 sum 머시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걸려서 이 라인이 이제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5어를 이용해서 패턴 매칭을 할 때 여러 가지 패턴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 얘는 이제 1이거나 2면은 요 라인에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end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end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어로 이렇게 여러 패턴 중에 하나만 매칭이 되어도 여기에 이제 패턴 매칭이 되게 되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점점 이퀄. 얘도 참 신기한데 얘는 이제 점점 이제 할 때 이제 좀 범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꼴이 하나 더 붙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1부터 얘는 이제 5까지 포함하는 원래 그냥 보통 점점만 쓸 때는 이제 포함하지 않는 그러네요. 네, 길을 쓰는데 얘를 이제 5까지 포함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걸리겠죠. 이런 신기한 문법도 있고 근데 얘는 이제 레인지가 연속적으로 이제 된 애들이기 때문에 캐릭터나 숫자 여기에만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트럭트나 이제 이넘 같은 거를 디스트럭처링 할 때 포인트라는 스트럭트가 있는데 뭐 새로운 P라는 걸 만들고 이 P를 이용해서 요 렛에 이제 요 패턴에 담게 되면은 A에는 이제 요 P의 X 값 0이 담기고 B에는 P의 Y 값인 7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요 패턴 매칭에서는 변수가 이제 쉐도잉이 되기 때문에 얘를 A를 X, B를 Y로 적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매번 X 땡땡 X, Y 땡땡 X, Y 땡땡 Y 이런 식으로 적으면 또 쓸데없이 반복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뭐 X, Y 이 순서대로 이제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X와 Y의 이 P의 X 값, P의 Y 값이 패턴 매칭이 되어서 담기게 된다라는 거를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패턴 매칭할 때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x가 0이고 y가 7, 얘를 이제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x가 0이고 y가 7인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얘를 패턴 매칭을 할 때 x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주고 y에다가 0인 경우, 이렇게 하면은 x는 뭐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y에는 무조건 0이 오는 경우만 여기에 이제 패턴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가 0인 경우는 이제 x 좌표죠. x,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x 좌표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x가 0, y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은 x가 0인 경우 그리고 y는 상관이 없으면은 얘는 이제 y축, x축, y축 그게 되는 거죠. y축. 그래서 y축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가 담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xy라 하면은 이 xy에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p의 x값, p의 y값이 패턴 매칭이 되어서 담기게 됩니다. 이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예전에 이제 봤던 예제인데, 메시지라는 이넘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베리언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인지 컬러라고 이제 튜플 형태의 괴를 담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 이넘에 대한 패턴 매칭을 할 때 얘가 퀴즈인지 무브인지 라이트인지 체인지 컬러인지 해서 이 각각이 이제 패턴 매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MSG가 무브 타입이었다면은 이 X와 Y에 아까 그 스트럭트에 대한 패턴 매칭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라이트 텍스트는 얘는 이제 튜플 하나의 엘리먼트만 있는 튜플이죠. 그래서 그 튜플에 대한 값이 이 텍스트라는 변수에 담기게 될 거고요. 체인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가 3개인 튜플로 그 각각 원소 값이, 지금은 여기는 이제 3개, 이 체인지 컬러이기 때문에 0, 160, 255 이 값이 각각 RGB에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스트럭트가 이제 중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첩된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 패턴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고요. 얘는 이제 요 체인지 컬러, 아까 위에 예제에서 체인지 컬러를 그 원소가 3개인 튜플 타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컬러라는 이넘을 또 만들어서, 예전에 뭐 그 동전 뭐 분류기 예제에서도 막 뭐 코인에 대한 거 뭐 US 스테이트라는 걸 또 만들어서 넣고 이런 예제가 있었는데, 그 예제랑 뭐 비슷하게 이제 컬러에서도 컬러라는 이넘을 만들어서 이런 값을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요렇게 되면은 이 메시지에 대한 그 패턴 매칭도 되지만 이 메시지의 체인지 컬러에 대한 요거에 대한 패턴 매칭도 이제 중첩이 돼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턴 매칭은 그냥 그 형식 그대로 이제 써줘서, 여기는 이제 이 컬러가 RGB인지 HSV인지, 여기는 그럼 HSV이기 때문에 요 패턴 매칭에 걸리게 됩니다. 요 패턴에. 그래서 0이 H로 162 S로 255가 V로 각각 매칭이 되게 되고요. 뭐 스트럭트랑 튜플이 중첩된
형태에서도 얘를 보면 지금 전체가 요거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은 전체가 튜플이고 튜플 안에 첫 번째 원소는 튜플, 두 번째 원소는 포인트 스트럭트죠. 그래서 이 형식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써주면은 fit에는 요 3, 인치스는 10, 그다음에 포인트는 포인트 스트럭처의 x, y 값이 각각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패턴 매칭할 때 특히 뭐 그냥 매칭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이제 매치 익스프레션에서도 보면은 특정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패턴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나머지 케이스는 언더스코어를 써서 그냥 그 특정 나머지를 그냥 하나로 그냥 퉁 쳐버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언더스코어를 쓰면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을 할 때 무시가 되는데 예제가 재미있는 게 이제 아까 그 함수 펑션 파라미터로도 패턴 매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 파라미터에 그냥 언더스코어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3, 4, 후에 3, 4 이렇게 넣었는데 요 3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아예 바인딩 자체를 안 해요. 이렇게 보통 y에 이제 4를 바인딩 시켜버리고 여기에 뭔가 3을 바인딩 시켜야 되는데 얘는 바인딩 시켜버리지 않고 그냥 y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쓰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제고요. 다음 예제는 이제 그 뭐 특정 값을 전체를 다 이그노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어떤 한 특정 부분만 또 언더스코어를 써서 패턴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는 이 세팅 밸류라는 게 있고 new 세팅 밸류라는 게 있는데 다 이 뭔가 썸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밸류를. 그래서 매치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튜플로 이렇게 세팅 밸류와 new 세팅 밸류를 이렇게 묶어서 패턴 매칭을 시키게 되면은 둘 다 썸일 경우지만 뭔가 그 안에 있는 값을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처리로 해버리고 하지만 요게 이제 썸이라는 거는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아예 이 세팅 밸류에 대한 거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썸인 것까지는 오케이. 얘도 썸인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바인딩 시키지 않겠다. 안에 어떤 값이 오든 바인딩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팅 밸류와 뉴 세팅 밸류가 둘 다 썸인 경우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이미 기존에 세팅된 밸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none이 나오면은 요 경우에 걸리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none인 경우에는 세팅 그런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튜플 엘리먼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무시하는 언더스코어를 써서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만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언더스코어가 재밌는 게 이제 그 변수 앞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붙여버리면은 얘가 그 컴파일러한테 얘는 이제 unused variable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 언더스코어를 없이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라 그 워닝이 뜬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unused variable 해서 그게 뭐 intended 의도된 거라면은 뭐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여라. 그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여기 언더스코어의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다 라는 거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언더스코어만 쓰는 거랑 변수 앞에 언더스코어를 쓰는 게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까 그냥 언더스코어만 쓰면은 아예 바인딩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iflet 구문에서 언더스코어 s를 썼죠. 그냥 언더스코어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언더스코어였으면은 s가 썸이네 하지만 그 안에 값은 신경 안 쓰니까 어쨌든 요 패턴은 맞아. 그래서 요 구문을 실행시켰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아예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요 라인 때문인데요. 그 언더스코어 s를 쓰면은 요 변수에 이 s를 바인딩을 시킵니다. s 바인딩을 시켜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요. s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 써버렸죠. 실제로는 사용 안 했지만 여기에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뭐 이 구문이 이게 없었다면 똑같이 여기에 매칭이 돼서 이 구문이 실행하고 뭐 끝났겠지만 이 구문을 그래서 이제 다시 s를 쓰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더 이상 s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더스코어를 썼을 때는 아예 s에 대한 바인딩 그런 걸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s에 대한 소유권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점점을 쓰면은 아까는 뭐 이제 특정 범위에 대한 거를 이제 또 패턴 매칭할 때 점점을 썼는데 또 얘를 언더스코어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모든 값을 이그노어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얘는 이제 3차원 포인트 x, y, g의 값이 있는데 이 뭔가 x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면은 x,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뭔가 여기에 막 값이 막 6개, 7개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계속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싫어서 점점으로 하게 되면은 x 빼고 나머지 뒤에 오는 모든 거 싹 다 무시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건데 튜플 5개의 원소를 가진 튜플이 있는데 first 하고 점점하고 last 하면은 이 패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거 다 무시,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 거는 유지.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뭔가 첫 번째 거, 마지막 것만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점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점점을 쓰면은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근데 무시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그냥 새로운 변수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근데 딱 여기가 없었으면은 세컨드에는 요 32라는 마지막 값이 이제 담기게 되는 거겠지만 세컨드 하고 뒤에 또 끝까지 무시 하면 이런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것만 가져오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을 뭔가 튜플이나 이런 데 쓰려면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고 그렇죠? Can only be used once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에러가 나고 또 다음에는 또 이게 또 매치 가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만으로는 물론 다양한 여러 상황에 대한 패턴 매칭을 할 수 있지만 이 패턴들만으로는 좀 장황해지게 되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줄여보겠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매치 가드라는 건데 얘는 if 문이에요. if 문인데 이 특정 패턴에 매치가 되어도 그 매치 가드에 대한 거를 또 만족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SUMX라는 패턴 매칭이 되죠. num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패턴 매칭이 되는데 요 x가 근데 요 x가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5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지금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뭐 10이거나 이러면은 이 패턴에 걸리는데 한 번 더 얘가 가드가 되는 거죠. 근데 x 요 썸 패턴 매칭된 요 x가 10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10은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매치하면은 걸리게 되고 두 번째로 와서 다시 sum x면은 여기서 또 패턴 매칭이 되죠. 근데 얘는 별다른 매치 가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이용해서 얘가 아까 그 첫 부분에 봤던 그 예제를 수정한 건데요. sum 해서 50이고 아까는 여기에 sum y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혼란을 가져왔었죠. y가 위에 1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y값 그러면 아까 원했던 거는 50일 때 그리고 여기 10일 때를 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y를 쓰니까 얘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쉐도잉이 되면서 기존의 이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y에 대한 그 패턴 매칭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문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뭐 여기에 이 라인이 실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 값에 대한 매칭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매치 가드를 사용하면 유용한 건데 이 매치 가드에서는 그 쉐도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변수에 대한 그 참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패턴 매칭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n이 y면 10이냐 라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인 경우에만 y 값과 같은 경우에만 이 라인을 실행하도록 그 아까 거의 처음 봤었던 예제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월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멀티플 패턴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에 대해서만 참이라도 그 패턴 매칭이 되는 건데, 여기에도 똑같이 매치 가드를 쓸 수 있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이렇게 보면은 요거 대한 패턴 검사하고 요거에 대한 또 패턴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요거에 대한 패턴을 이제 검사하는 것처럼 생겼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x가 4이거나 혹은 5이거나 혹은 6인데 y가 true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매치 가드는 요 앞에 거를 모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거나 5거나 6이면은 요 패턴에 이제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는, 하나의 패턴으로 가로가 쳐지는 거죠, 가로가. 그래서 4이거나 5이거나 6. 그런데 여기에 딱 들어갔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y가 true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가 4라서 요게 딱 맞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통과가 되고, 근데 y가 false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봐야 된다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뱅이 표시 at 이란 거를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러스트에서 이 표시는 그 패턴 매칭을 하면서 그걸 또 뭔가 바인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메시지라는 이넘이 있고, 얘는 struct죠. hello의 경우 struct로 해서 id를 값을 가지고 있는 struct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패턴 매칭이 들어갔을 때 hello하고 요 id에 대한 패턴 매칭을 하고 싶은데, 요 3부터 7까지인 경우에 3부터 7까지인 경우에 대한 패턴 매칭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문장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패턴 매칭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쓰면은 요 패턴 매칭, 이 id 값이 요 패턴 매칭을 하고 나서 이 id가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id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 id라는 이 id의 값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요것처럼 이 변수를 하나 더 놔주고 이 at 기호를 써가지고 얘가 이 패턴 매칭일 때의 값, 그런 걸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의미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id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d를 만약에 패턴 id 값을 이제 쓰고 싶을 때는 그냥 단순히 딱 이렇게 했을 때만 이제 id 값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d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그런 패턴을 여기선 쓰는 거죠. 그래서 id의 실제 값을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값에 대한 또 패턴 매칭을 해버리면은 거기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id가 3부터 7이거나 뭐 이런 패턴 매칭을 또 해버리면은 이렇게 따로 골뱅이를 이용해서 따로 변수에 담아두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8장 내용이고요. 뭐 특이한 어려운 건 없고 그냥 한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렇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